하반기에는 정부의 규제, 세금 규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파트가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오지만 그 중에서도 또 소형주택에 대한 인기는 시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소형주택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네, 소형주택 그러면 아파트로 얘기하면 25평형. 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방 2개짜리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형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요즘에 많이 이제 공급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급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 연립들 이런 것들도 다 소형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든가 상담을 해보면 소형주택에 대한 질문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렇게 4개 정도의 질문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면 떨어졌는데요. 매수하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요. 소형주택이 이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급 과잉 아닌가? 그러면 경쟁력이 없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여쭤보시고요. 어떤 게 좋은 거냐? 궁극적으로는 이거겠죠. 그죠?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래서 오늘은 좀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형주택이 종류도 많고요. 특히나 이제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다세대 하나만 하더라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거기에 지역적인 분석과 평수와 대지 지분, 역과의 거리 이런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아마 방송 시간 제가 몇 번을 다 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왜 이렇게 좋아졌냐 요즘에. 이겁니다. 옛날에 지었던 공법, 그러니까 공사 기법이죠. 이런 거 하고 요즘에 짓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완성도의 차이가 납니다. 완성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예전에는 3층 다가구 4층, 5층짜리 주택이에요. 엘리베이터 들어간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서초권의 일부 또는 다른 지역이 아주 고급스럽게 짓지 않는 것들 말고는 앞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00% 있습니다. 100%. 일단 편리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옵션이 좀 이렇게 되네요. 옵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의 풀옵션입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도 이제 벽걸이형으로 거의 안 들어오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죠. 그런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좋아졌다. 따라서 옛날 같지 않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마감재도 굉장히 훌륭한 마감재를 잘 쓰고요. 설계도 굉장히 좋게 한단 말이죠. 이제는 방 2개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 3베이는 그냥 뽑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액 투자가. 심지어 500만 원,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이라든가 룸의 차이는 있겠지만 룸 2개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리 비싸게 들어가 봐야 한 7천만 원 미만이면은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들 아시죠? 아파트 좋아합니다. 아파트 좋아하는데 매매가는 올라갔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못 쫓아왔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갭이 벌어졌어요.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한정적이란 말이죠. 거기에 특히 인서울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투자 기간이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가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수익률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개발에 기대감이 있어서 이를테면 한강변이라든가 용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많이 보시죠. 이런 지역들의 개발 압력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또는 주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된다면 이런 개발에 대한 호재를 누려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돈의 흐름이겠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거기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내가 과연 몇 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투자 기간이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주변에 많은 이거는 뭐 제가 외우지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거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수성부, 뭐 유엔사 부지, 캠프킴, 용산에만 굵직하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된다고 그러죠. 용산에 Y밸리 있죠.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있죠. GTX 노선들 있죠. 경전철을 10개 노선 발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중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대로 나왔고 너무 많이 나온 거죠. 한강변 개발 기본 계획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세금의 상승과 지금 이제 금리 갖고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1.50%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1.50%네요. 조금 올라간다 칩시다. 1.75. 1.75. 1.50%는 초저금리면 1.75%면은 0.25% 상승했다라는 얘기네요. 갑자기 고금리가 됩니까? 그러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미 연준에 의해서 금리가 또 한 번 상승할 확률은 대단히 높죠. 2%. 2%면 고금리입니까? 13%, 15%일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2%는 고금리 아닙니다. 따라서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넣어봐야 큰 재미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면은 안 떨어지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소형주택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다만 거래는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개발이 좌초가 됐다는 얘기죠. 일테면 2013년도 봄 그쵸? 상반기 같이 갑자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디폴트 딱 나오게 되면 거래가 되기 힘들어요. 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걸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됐다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누가 그러면 그게 좌초가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데 거래가 안 될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금의 상승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금액이 빠지는 데도 물론 있어요. 빠지는데요. 중소형 평수에 한해서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빠지진 않습니다. 보합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보합. 주변의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합은 될 수가 있지만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밑에 먼저 보죠. 공급보다는 멸실의 숫자가 더 많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개포동. 개포동 그러면 부동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단지죠. 개포동 재건축합니다. 방이 몇 개죠, 방이. 방의 개수가 2개예요. 근데 개포동 인근으로 이주 호재에 의해서 왜? 멸실 숫자가 있을 거니까. 전세가 됐건 자가가 됐건 잠깐 공사할 동안에 2주를 나와야 되는데 2주. 그럼 개포동 주변에 있는 소형주택이 인기가 좋았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룸을 구입하세요.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원룸을 구입하세요. 그래 놓고 그 지역은 2주까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하신다는 얘기죠. 방 2개짜리가 어떻게 하나로 갑니까? 이사 다녀보셨죠? 방 2개짜리가 어떻게 하나로 갑니까? 3개, 4개로 못 늘리는 게 한인데. 그렇죠?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매물을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공급 과잉 아니냐? 라고 보는데요.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2015년 뭐 지나갔으니까 빼고 2017년 작년입니다. 작년. 1인 가구 2, 3, 4, 5인 가구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총 100%겠죠. 1인 가구만 28.5%, 2인 가구가 26.9%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조금 있다가 한 7년 있다가 하시면 2025년도 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합치면 몇 프로냐면 약 62.5% 정도 나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3분의 2예요. 이제는요. 조금만 있으면. 35년 건너뛰고 2045년도까지 가면 1인 가구가 36.3%, 2인 가구가 35%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둘러보세요. 아, 우리 집은 지금 몇 명이 거주할까? 분명히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 그 높다라는 것도 앞으로 점점 1인과 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려면 제가 볼 때는 소형주택이 대세다. 물론 혼자 사는데 내가 방 4개, 5개 못 살겠냐? 살 수 있죠.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에 이제 다운사이징을 또 많이 하는 추세예요. 중소형 평수가 대형에 비해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꾸 줄이는 입장이란 말이죠. 따라서 소형주택은 당분간 인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떤 게 좋은 거니?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만. 부동산은 말이에요. 많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나에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맞는 부동산이 좋은 겁니다. 근데 말이죠. 뭐가 맞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전문가들을 합시고 오셔가지고 좋은 거 없습니까?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아, 너 전문가니까 그냥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시청자님한테 맞는 부동산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많습니다. 왜? 저희가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데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모르세요.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시죠. 그냥 맹목적으로 부동산 돈만 되면 되죠. 뭐. 그것도 어떻게 많이 되면 좋죠. 뭐. 어떻게 빨리 되면 좋죠. 맞습니다만 부동산은 이렇게만 고르시기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10년 있다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3년 있다가 작지만 계속 돌리면 10년짜리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는 부동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투자 기간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내가 몇 년 가져가야 되냐.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고요. 항상 이제 요즘에 나온 얘기가 이런 거죠. 야, 요망한 지역은 어디고 유명한 지역은 어디냐.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유망한 지역이 좋은 겁니까? 유명한 지역이 좋은 겁니까?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 이제 유망한 지역이죠. 그러면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집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좀 길게 또는 짧게 내가 차익을 노릴 것이냐 또는 월세를 또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소형주택이다. 따라서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 좋은데 유망지역, 유명지역 굳이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아 여기는 잘 몰라. 그러면 항상 얘기해요. 그거 유망해요.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유명한 데는 아니에요. 아 유망해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또 10년, 15년 또 묵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유명지역 들어갑니까? 발전하기 또 어려운데요. 더 발전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망지역이나 유명지역에 따라서도 나에게 뭐가 맞느냐 그거를 좀 상담을 하시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나오시면 이제 조금 이제 고급반으로 가면 이거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주거지냐 상업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다 주거지에만 나왔습니다. 소형주택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들이 99.9%는 다 주거지에 나왔었어요. 근데 방송 잘 보시는 분들 요즘에 조금 이상하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층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층수. 예전에는 끼케 5층이었죠. 1층에는 뭡니까? 필로티 주차장 넣고 2층, 3층, 4층, 5층. 그쵸? 이렇게만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총층수가 5층이 아니죠. 기본 뭐 12층, 15층. 명칭은 똑같아요. 도시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어차피 부르는 건 거기 안에서 돌고 도니까. 그렇죠?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거나 총층수가 주거지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상업지에 비하면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깝기는커녕 좀 더 멀 수는 있어요. 그러니 역세권? 그러면
주거지에 비하면 상업지가 여기서 가까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무조건 상업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위치에 따라서 물건은 달라집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빼어 먹었던 12층까지 지었던 아파트의 소형 주택이 개발될 확률이 있습니까? 누가 껴줍니까? 거기에 코너 자리에 위치 되게 좋죠.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들 마인드로 보면요. 구역을 이렇게 안 잡습니다. 왜? 요거 빼고 이렇게 잡죠. 빼기도 딱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일로 들어가니 역세권도 좋고 상업지에 똑같은 소형주택인데 그러면 월세도 많이 나올 거고 개발도 될 거고 여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저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또 팔방미인처럼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거보다는 어느 하나 중간에 딱 껴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색깔이 명확한 부동산이 훨씬 더 좋은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이게 좋은 겁니까? 한쪽에 붙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한쪽에 붙어 있는 역세권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따라서 색깔이 명확하게 있는 부동산이 좋다. 그래서 차익형으로 가져갈 거냐, 수익률을 보고 들어갈 거냐, 월세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편차가 다를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또 상담하면서 또 간혹가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소형주택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